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 바로 기로에 선 유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뮌헨 안보회의가 있었죠?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요. 여기서 유럽이 질문을 하나 받은 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유럽의 대답이 과연 어땠을지 그 긴장감 넘치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유럽의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럽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회의에 참석했던 한 특파원의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미국 공화당 쪽에서 나온 메시지를 두고 설탕을 입힌 트럼프 같다고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겉으로는 아주 점잖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미국이 먼저다라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너무나도 선명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비아스 분데라는 교수의 지적처럼 양쪽이 생각하는 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서방을 자유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보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각 쪽에서는 문화나 종교, 어떤 유산을 공유하는 문명 공동체로 본다는 거예요.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균열은 그냥 대서양을 상위에 둔 미국과 유럽의 균열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방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갈라놓는 훨씬 더 근본적인 균열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여기서 에스토니아 총리 카야 칼라스가 등장합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인데 유럽이 가야 할 길을 3가지로 딱 정리해서 제시했어요. 칼라스 총리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누가 유럽을 퇴폐적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정확히 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 연합에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서고 있다면서 자신감 넘치는 유럽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뭘까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국방. 당장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지원하고 유럽 전체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확장. 유럽연합의 문을 더 열어서 러시아 같은 제국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파트너십. 인도나 호주처럼 뜻이 맞는 전 세계 국가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죠. 이 3가지가 유럽이 내놓은 답의 핵심입니다. 자, 이 전력의 중심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라는 위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다른 2가지 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카야 칼라스 총리가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요. 러시아는 초강대국이 아니다. 러시아는 이미 무너졌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12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냈는데도 2014년 이후로 전선이 거의 그대로고 경제는 파탄났고 에너지 수출길도 막혔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가 진짜 무서운 건 전쟁터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다 무너져가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 이게 바로 러시아의 역설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러시아 역설이 뮌헨 회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금 유럽이 어쩌면 전 세계가 엄청난 시간과의 경주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를 지켜본 한 기자가 이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이 판은 마치 3명의 선수가 필사적으로 달리는 경주 같다고 말이죠. 그 3선수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푸틴입니다. 푸틴은 유럽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라고 믿고 버티고 있고요. 2번째는 트럼프. 트럼프는 유럽이 약하니까 조금만 압박하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선수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저 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하는 치킨 게임인 셈이죠. 그럼 이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의 정치인 프리드리흐 메르츠의 말이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의 스위치를 바꿔야 한다. 즉, 이제 안보는 군인이나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뮌헨 안보회의는 어떤 명쾌한 답을 내놓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 하나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면서 막을 내렸죠.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과연 유럽은,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유럽의,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